물속을 들여다봅니다. 애기가 이쁘지요? 귀엽지요? 자, 쓰다듬습니다. 하나도 안 아픕니다. 하나도 안 아픕니다. 안 아파요. 지난 1월 2일 방송된 최면술의 세계에서 오스트레일리아의 마틴 세인트 제임스는 출연자들에게 최면을 걸어 신비하고 놀라운 장면들을 연출해서 보여줬습니다. 조영구 씨는 마틴이 후최면 암시로 지정해준 음악만 나오면 무대 한가운데로 몇 번씩이나 나와서 지휘에 열중해 혹시 쇼를 한 것이 아니냐 하는 의문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음악이 나왔을 때는 저도 모르게 막 나가서 춤을 췄는데 정말 음악이 딱 끝나고 나서는 너무 창피해가지고 정말 이제 춤추러 가지 말아야지 하고 딱 가서 앉아있는데 음악이 또 나오면 또 나가게 되는데요. 자기의식이 없는 사람처럼 마틴의 일방적인 명령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혹시 잘 짜여진 각본에 의한 쇼나 속임수가 아닌가 하는 의심마저 들었습니다. 저 사람 왜 이렇게 오버하지? 막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 오버한다. 그러면 문득 내 모습을 보니까 난 더 오버하고 있어요. 막 오래 이러면서 야 이게 최면인가? 제가 뭘 왔다 갔다 한 건 기억나는데 글쎄 구체적으로 제가 뭘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최면 현상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알아보기 위해 한 최면술사를 찾았습니다. 우리나라 최면술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류한평 씨는 최면 상태에서 모든 근육을 뻣뻣하게 강직시켜서 사람을 의자 사이에 걸쳐놓는 인교수를 선보임으로써 최면이 단순한 쇼나 마술이 아니고 실제로 가능한 일임을 보여준 적이 있었습니다. 최면은 속이는 게 없죠. 하나의 그 심리 내지 그 생리 현상을 일으켜서 그 여러 가지 그 신기한 것을 보이는 것인데 그 물속을 들여다봅니다. 그 맑은 물속에서 물고기들이 평화롭게 놀고 있습니다. 경최면 상태에선 근육 경직에 의한 운동 지배 현상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나, 둘, 셋! 자, 걸어보세요. 감각이 없습니다. 전혀 무감각해졌습니다. 왼쪽. 중간 최면 상태에서는 바늘로 찔러도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감각 지배 현상이 가능합니다. 우리는 혹시 최면 시술자와 대상자 사이에 사전 약속이 돼 있는 것이 아닐까 싶어 이번엔 제작진 중 한 사람에게 근육을 경직시킨 후에 인교수를 시험해 보도록 했습니다. 배 위에 사람이 올라탔는데도 최면에 걸린 그는 사람의 무게를 전혀 느끼지 못하는 듯이 보였습니다. 아주 책이 재미나서 아주 거기에 좀 몰두를 하고 있다든가 연구에 그냥 빠져가지고 거기에만 몰두가 있다든가 이렇게 뭔가 한 가지 대상에 아주 몰두가 된 상태, 그런 상태가 일종의 최면 상태입니다. 최면은 단순히 신비한 능력을 나타내는 것만이 아니라 오늘날에는 여러 분야에 걸쳐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외국에 보고된 자료에 의하면 최면술이 정신질환을 비롯한 각종 의학에 활용되고 있음은 물론 마취제 대신 최면으로 지금 이 아이처럼 통증 없이 이를 뽑는 무통 발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마취제 없이 최면만으로 무통 발치를 할 수 있는 치과를 수소문하던 중 개포동에 있는 윤치과를 추천받았습니다. 의사는 최면을 유도한 후에 할머니에게 손주를 쓰다듬으며 잠을 재우고 있다는 암시를 주었습니다. 기분으로 애기가 이쁘지요? 귀엽지요? 자, 여기도 하나. 의사는 발치하려고 하는 잇몸 부위를 하나씩 만지면서 전혀 아프지 않다는 강한 최면 암시로 근육을 마비시키기 안 시작합니다. 아프다고 생각하시면 안 아픕니다. 안 아프다고 생각하세요. 최면 유도를 시작한 지 5분쯤 됐을 무렵 의사는 어떤 마취제도 쓰지 않고 이를 간단히 뽑았습니다. 하나도 안 아픕니다. 하나도 안 아픕니다. 하나도 안 아픕니다. 하나도 안 아픕니다. 할머니는 이를 뽑고 잇몸을 실로 꿰매는 동안에도 여전히 아기 쓰다듬는 데만 정신이 팔려 있습니다. 하나도 안 아픕니다. 이를 뽑는 것은 참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바늘로 봉합하는데도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것은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안 아프세요?
안 아파요. 피도 뭐 별로 안 나네요? 치료도 없어요. 특징적인 게 치료이 없는 거예요. 후유증도 없고 빨리 아무래도 안 아프다 생각하면 하나도 안 치아 신경은 여러 신경 중에서도 통증에 대해 가장 예민한 신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발치 수술 중에도 통증을 느끼지 못했다는 것은 결국 최면 마취가 약물에 의한 마취와 똑같은 효과를 낸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마취는 어떤 원리에 의해서 통증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것일까? 마취제를 주게 되면 마취제가 수용체와 결합을 한다거나 세포막의 변화를 초래하기 때문에 신경 전달 물질이 접합 전 세포에서 접합 후 세포로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마취가 일어나게 됩니다. 외부에서 통증에 자극을 가하면은 대뇌 피질로 올라와서 아프구나 이렇게 우리가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최면을 건다거나 고도로 정신적인 수양이 된 사람이 인 경우에는 뇌 속에 있는 뇌인성 몰피닌, 엔돌핀과 같은 신경계가 많이 유지돼서 나오면은 말초에서 오는 통각 정보가 중간에서 차단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대뇌 피질까지 정보가 전달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통증을 느끼지 못하게 되는 거죠. 눈꺼풀이 무거워졌어. 그러면 어떤 사람이 최면에 잘 걸릴까? 현재까지 최면 감수성은 눈을 가지고 가장 많이 판별한다고 합니다. 암시에 아주 강하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람, 그런 경우에는 눈을 감기 직전에 이 흰 자위가 많이 나올수록 최면에 잘 걸리는 사람입니다. 최면에 잘 걸리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수술할 때 무조건 마취제 대신 최면을 활용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장시간의 수술을 요할 때 최면이 오랜 시간 유지될 수 있는가 하는 점도 문제고, 복부 절개와 같은 큰 수술의 경우 근육 이완이 잘 안 돼 위험 부담이 따른다고 합니다. 우리 보통 마취를 할 때는 근육이 이완돼 가지고 이렇게 열면 그대로 열려 있고 그러는 건데, 이 최면 마취 경우는 그 근육의 이완이 잘 안 되죠. 최면은 범인을 잡는 수사에도 적극 활용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최면이 범인을 검거하는 데 큰 역할을 한 사례가 몇몇 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78년도에 부산에서 일어난 효주양 유괴 사건입니다. 학교에서 귀가하던 중 범인에게 승용차로 유괴된 효주양은 33일 만에 부모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당시 이제 범행 차량을 봤다는 국민학교 학생이 있었는데, 보긴 봤지만 차량 번호는 전혀 기억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최면을 유도해서 그 번호를 상기시켰죠. 최면 상태에서 목격자 신구는 차량 번호 4자리 가운데 3자리를 정확히 기억해냈다고 합니다. 최면에 걸리고 안 걸리는 문제는 대상자의 의지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최면을 걸어 범행을 자백받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최면 상태에서 기억한 내용들을 어디까지 신뢰할 수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세월이 영렬. 최면술사 마틴이 최면에 걸린 사람들에게 춥다고 암시를 주면 대단히 추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면에 열대지방에 와 있다는 암시를 주면 땀까지 흘리면서 옷을 벗으려고 했습니다. 너무나도 덥습니다. 그렇지, 이제 변화가. 최면 암시에 의한 생리적인 변화가 우리 몸속 장기에서도 일어나는 것일까요? 한 대학병원의 협조를 얻어 맛있는 것을 먹고 있다는 최면 암시를 주고 위장 투시 검사를 했습니다. 피실험자는 아무것도 먹고 있지 않는데도 단순한 최면 암시에 멈춰있던 위장이 활발히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주 맛있죠. 평상에 가만히 있던 때보다 분명히 위의 수축 운동이 관찰됐습니다. 맛있는 것을 먹는다는 암시에 따라 활발히 움직이던 위장이 식사는 다 끝났습니다. 슬퍼서 아무것도 먹을 수 없다는 암시에 곧바로 활동을 멈췄습니다. 슬픈 일을 만났습니다. 자신은 이번엔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암시를 주니까 위장은 운동을 멈추고 대신 횡격막의 운동이 활발해졌습니다. 대동맥이 빠르게 뛰고 장기 전체가 헐떡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모든 정보가 신체 각 부분에서 들어와 가지고 최종적으로 우리 이 대뇌 맨 위에 있는 최고의 중추인 대뇌 피질에서 우리가 이거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 정보에 따라서 적절한 명령이 각 신체 부위로 내려가게 됩니다. 음식이 없는데도 대뇌 피질에서
맛있는 음식이 있다고 인식을 하게 되면은 이 명령이 위장관 쪽으로 내려가서 실제로 위장관에 위액이 많이 나온다거나 혹은 각종 소화 효소들이 많이 나옵니다.